안녕하세요. 짤막한 강좌 한정희 강사입니다. 수준별로 서식을 지정해서 문서를 편집할 때 미리 스타일을 설정해 두면 편리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서는 제목 글자 크기가 18포인트고 다른 문서는 20포인트로 이렇게 서식이 통일되지 않고 그때그때 달라진다면 완성도 면에 있어 수준이 떨어져 보입니다. 한 사람이 만드는 문서뿐만 아니라 한 부서, 한 기관에서 만드는 문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문제도 스타일을 사용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문서는 3개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고 첫 번째 수준의 글머리표가 네모, 두 번째 글머리표가 동그라미, 세 번째 글머리표는 하이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글자 크기와 들여쓰기 등의 단락 서식도 수준별로 다르게 적용해 가독성을 높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스타일을 만들고 적용해 문서를 빠르게 편집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워드를 실행하면 표준 스타일 상태에서 문서가 작성됩니다. 현재 문서는 편리상 미리 데이터를 입력을 해 두었는데요. 이렇게 내용이 입력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타일을 만들고 적용하는 방법도 가능하고 스타일을 먼저 만든 다음 스타일을 적용해 가면서 내용을 입력해도 됩니다. 그럼 오른쪽 표를 참고해서 수준 1은 글머리표 1이라는 스타일로, 그리고 수준 2는 글머리표 2, 수준 3은 글머리표 3이라고 하는 스타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2019년 프랜차이즈로 시작하는 단락에 커서를 두거나 또는 블럭을 지정한 상태에서 홈탭 스타일에서 자세히를 누릅니다. 그리고 스타일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스타일 이름은 글머리표 1이라고 입력하고 수정 버튼을 누릅니다. 현재 선택된 단락의 서식을 그대로 스타일로 등록하려면 확인을 누르면 되지만 오른쪽에 있는 표와 같이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서식 버튼을 눌러 먼저 글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한글 글꼴과 글꼴 두 가지를 다 변경해야 합니다. 글꼴을 변경하는데 여기서 글꼴이 너무 많아 바탕체를 찾기가 힘이 들죠? 그러면 직접 바탕이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엔터를 누르면 바탕이 선택되었거든요. 여기 글꼴도 바탕체를 입력하면 빠르게 바탕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탕체도 있고 바탕도 있는데 바탕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는 14포인트로 선택하고 글꼴 스타일을 굵게로 지정합니다. 확인을 누르고 서식 버튼을 눌러 이번에는 번호 매기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때 단락을 먼저 지정하든 번호 매기기를 먼저 지정하든 순서가 없습니다. 여기서 번호 매기기를 선택하고 글머리 기호를 선택합니다. 글머리 기호 네모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최근에 사용한 모양이라서 저는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모양이 없으면 직접 새 글머리 기호 정의를 누릅니다. 그리고 글머리 기호의 기호 버튼을 눌러서 글꼴은 현재 글꼴을 선택하고 하위 집합을 도형 기호를 찾아 거기에서 네모를 선택하면 됩니다. 속이 빈 네모를 선택하고 확인 누릅니다. 그리고 확인. 지금 동그라미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직접 방금 선택한 네모를 선택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고 이번에는 다시 서식을 눌러 단락을 선택합니다. 왼쪽 여백은 0으로 설정하고 그리고 단락 앞 간격을 15포인트로 설정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줄 단위가 되어 있죠. 이런 경우 15라고 입력하고 직접 단위는 포인트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단락 뒤 간격은 8포인트 그대로 두고 만약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면 직접 8포인트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줄 간격은 배수 그리고 1.08을 선택하면 됩니다. 1이 한 줄이거든요. 한 줄보다 조금 더 많이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랬더니 현재 문단이 스타일이 적용되었죠. 그리고 여기 글머리표 1이라고 하는 스타일이 하나 추가가 되었네요.
이번에는 두 번째 스타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맹점수라고 되어 있는 단락에 커서를 두거나 블럭을 지정합니다. 이 상태에서 자세히 버튼을 누르고 스타일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글머리표 2라고 이름을 입력하고 수정을 누릅니다. 서식 버튼을 눌러 글꼴을 선택하고 한글 글꼴 바탕, 그리고 일반 글꼴도 바탕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는 12포인트, 그리고 글꼴 스타일은 보통 그대로 두고 확인을 누릅니다. 이번에는 번호 매기기를 선택하고 글머리 기호에서 마찬가지 최근에 사용한 모양 동그라미가 있으면 그대로 선택하면 되고, 만약 여기 없다면 새 글머리 기호 정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기호 버튼을 누르고 글꼴, 현재 글꼴을 선택한 다음 도형기호에 있거든요. 도형기호에서 현재 네모와 스타일이 같은 동그라미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 다시 서식 버튼을 누르고 단락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단락 뒤 간격을 0포인트로 선택하고 왼쪽 여백은 기본값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고 확인을 누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스타일을 만들겠습니다. 피자 햄버거라고 시작하는 단락을 선택하거나 블럭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스타일에 자세히 버튼을 눌러 스타일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스타일 이름을 글머리표 3이라고 입력하고 수정 버튼을 누릅니다. 글머리 기호와 글자 모양, 문단 모양을 지정하면 되죠. 그래서 글꼴, 단락, 번호 매기기 이 세 가지만 설정하면 됩니다. 글꼴을 선택하고 한글 글꼴을 바탕이라고 입력하고 아래쪽 글꼴도 바탕이라고 입력합니다. 한글 글꼴과 영어 숫자를 다른 글꼴로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글꼴 스타일이 굵게로 되어 있는데 보통으로 두겠습니다. 글자 크기는 12포인트로 설정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번호 매기기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머리 기호를 선택하고 최근에 사용한 모양의 하이픈이 있지만 만약 여기 없다면 새 글머리 기호 정의를 누르면 되죠. 기호를 선택하고 현재 글꼴을 선택한 다음 하이픈은 기본 라틴 문자의 모양이 있거든요. 여기 있는 하이픈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고 자, 여기 다른 걸 선택했다면 하이픈을 지정하면 됩니다. 이전에 선택해뒀던 모양이 추가적으로 잡혀 있어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하이픈을 선택했는데도 엉뚱한 모양을 선택한다면 직접 하이픈을 지정해주면 됩니다. 확인을 누르고 마지막으로 단락을 선택합니다. 단락은 왼쪽 들여쓰기 1.41cm, 단락 뒤 간격을 0포인트로 설정합니다. 나머지는 기본값 그대로 두고 확인을 누르고 확인을 누릅니다. 자, 그랬더니 스타일 3개가 완성되었죠? 이렇게 스타일을 만들어 두면 스타일을 적용하려고 하는 단락에 커서를 두거나 블럭을 지정한 상태에서 해당 스타일을 선택하는 것만으로 서식이 적용됩니다. 한 번에 글머리 기호, 글자 모양, 그리고 문단 모양이 적용되었죠? 그 아래쪽에도 커서를 두고 이번에는 글머리표 3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글머리표 1 그리고 글머리표 2를 선택하는 것만으로 서식이 그대로 적용이 되죠. 이번에는 내용을 추가해 볼까요? 엔터를 누르면 현재 글머리표 3이 적용된 상태죠. 이 상태에서 글머리표 2를 선택하고 내용을 입력하면 글자 모양 그리고 문단 모양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방금까지 만들어 본 스타일은 단락 단위로 적용되는 스타일이었고 일부 텍스트를 강조하는 스타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스타일에 자세히 버튼을 누르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굵은 텍스트라고 하는 스타일이 글자 단위로 적용되는 스타일이거든요. 자, 여기 굵은 텍스트가 있지만 직접 글자 단위로 동작하는 스타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타일 이름을 문자 강조라고 입력하고 수정을 선택합니다. 여기 스타일 형식을 보면 단락 및 문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직접 문자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서 굵게를 선택할 수 있죠.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게 굵게 적용하는 거라면 스타일을 만들어 둘 필요는 없죠. 여러 개의 서식을 적용할 경우 스타일을 만들어 두고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그럼 여기 가맹점 수라고 되어 있는 괄호 안에 있는 글자의 블럭을 지정하고 문자 강조라는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나머지 괄호 속에 있는 글자도 문자 강조 스타일로 적용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타일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스타일이 적용된 문서를 수정하려고 할 때는 해당 스타일만 변경해 주면 문서에 이미 스타일이 적용된 단락이 변경되어서 아주 효율적이거든요. 여기 글머리표 3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는 단락을 보면 글머리 기호와 본문 글자 사이 간격이 많이 벌어져 있네요. 해당 단락에 커서를 두고 여기 눈금자가 없어서 보기 탭을 눌러 눈금자에 체크를 하겠습니다. 눈금자를 보면 내어쓰기, 왼쪽 들여쓰기, 첫 줄 들여쓰기와 같은 이런 표식이 나타나는데요. 삼각형 부분에 커서를 두고 내어쓰기죠. 내어쓰기를 이렇게 왼쪽으로 조금 끌어서 글머리 기호와 간격을 좁혀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아래쪽에 있는 단락들은 변경되지 않았죠? 다시 스타일 그룹의 글머리표 3 스타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선택 영역과 일치하도록 글머리표 3 업데이트를 선택합니다. 그랬더니 한 번에 글머리표 3이 적용된 단락이 변경되었죠? 이번에는 앞에서 만들어뒀던 이 문자 강조도 수정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하게 글자를 굵게 하는 것만으로는 스타일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했었는데요. 자, 여기 문자 강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수정을 선택합니다. 서식 버튼을 누르고 이번에는 테두리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테두리를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음영 탭을 눌러서 채우기 색을 눌러 여기 파랑 강조 5 80% 더 밝게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글자에 음영이 생겼죠? 확인을 누르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랬더니 문자 강조 스타일이 적용된 부분에 음영이 생겼죠? 이렇게 스타일을 만들어 두고 문서를 작성하니까 서식을 적용하는 것도 빠를 뿐만 아니라 서식을 수정할 일이 있을 때 더더욱 편리하죠. 그래서 꼭 스타일을 활용해서 문서를 작성해 보세요. 이번에는 스타일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방금 수정했던 문자 강조 스타일을 삭제해 볼까요? 이 부분을 스타일 갤러리라고 하거든요. 스타일 갤러리에서 제거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이 메뉴로 제거한다고 해서 실제 스타일이 제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있는 아이콘을 눌러 스타일 창을 엽니다. 그리고 문자 강조에서 마우스를 가져다 대니 목록 버튼이 표시되죠? 직접 문자 강조 삭제를 눌러서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얘를 누르면 스타일이 제거되고 적용되었던 텍스트의 스타일이 지워졌죠. 작업을 실행 취소하고 다시 갤러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스타일 갤러리에서 제거해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 이렇게 제거하느냐 하면 스타일이 너무 복잡해서 찾기 힘들 때 갤러리에서 잠깐 제거를 해두면 되거든요. 그럼 필요할 때는 얼마든지 스타일에서 다시 갤러리에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일을 완전 제거를 하려고 할 때는 여기 스타일의 목록 버튼을 눌러 직접 삭제 메뉴를 눌러 제거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작성한 스타일을 다른 문서에서 사용하려면 스타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수정을 선택합니다. 처음 만들 때는 기본값인 이 문서만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 문서에서만 스타일이 동작하거든요. 그 옆에 있는 이 서식 파일을 사용하는 새 문서를 사용하면 normal.dotm이라는 파일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새 문서에서도 글머리표 1 스타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글머리표 1, 2, 3 스타일을 파일로 내보내기 해서 어떤 컴퓨터에서든
해당 스타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차후 다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좌가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